오늘 우리는 고대의 지혜, 영성, 그리고 우주의 신비한 힘이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를 다룰 것입니다. 한 지혜자가 정확히 두 개의 한국을 통합할 리더의 탄생을 예언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에너지와 시공간의 진동과의 연결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우리 존재를 지배하는 힘들에 대한 깊은 여행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그 힘에 이끌린 한 사람이 어떻게 멀게만 느껴졌던 운명을 예견하고 그것이 현실이 되었는지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닌 영적이고 역사적인 풍요로움을 함께 탐험해 봅시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채널을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역사에 매료된 친구들과 공유해 주세요. 또한 구독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인류의 미스터리와 위대한 업적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국의 역사는 세계에서 가장 풍부하고 복잡한 역사 중 하나로 한국 반도 내에서의 정치적, 문화적 분열뿐만 아니라 그 민족의 운명을 정의하는 깊은 영적 연결을 반영하는 이중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고대 한국에서 지혜는 단순히 과학적 지식이나 철학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주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깊은 이해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러한 힘은 먼 곳의 추상적인 개념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삶의 모든 측면을 연결하는 우주적 그물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정약용과 같은 한국의 지혜자들의 세계관은 사건과 개인들이 우주적인 운명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것들이 보편적이고 영적인 에너지에 의해 이끌리고 있다는 이해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단순한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주를 끊임없이 움직이는 힘과 에너지의 광대한 바다로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교육과 연구는 그에게 우주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게 했습니다. 그는 우주의 법칙이 물리학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질서가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하늘의 모든 별,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는 진동이 있으며 이 에너지의 주파수는 사람들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정약용에게 영성과 우주 에너지는 인간 삶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생명체가 더 큰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으며 각 개인의 운명은 이 우주적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의 믿음은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이러한 힘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지혜를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통해 미래의 사건을 예측하고 심지어 운명의 신호를 인식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정약용의 사상에서 중요한 교리는 유교와 샤머니즘에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전통은 한국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교는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며 샤머니즘은 영혼과 자연과의 소통을 포함하는 영적 관행을 통해 정약용이 주장한 영적 이해의 두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는 우주가 자연의 힘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이 균형이 깨지면 영적이고 물리적인 대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정약용은 별과 천체가 신의 뜻을 표현한다고 믿었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천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상징이었고 숨겨진 의미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샤머니즘 전통에 따르면 별과 자연 현상은 영적 힘들의 표현이며 이는 천문학자들과 지혜자들이 이러한 우주적 메시지를 읽고 해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약용이 위대한 지도자의 도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단순히 정치적 예언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도자의 탄생이나 역사의 중심 인물이 특정한 시간과 공간의 순간에 결합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순간은 우주적이고 영적인 힘들이 정렬된 시점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한 사람의 탄생은 단순한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운명을 결정짓는 우주적 에너지의 흐름에 내재한 것이었습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정약용은 미래 어느 시점에 한국 반도를 통합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 수세기 동안의 전쟁, 경쟁하는 왕조,
외세의 개입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에서 정말로 인상 깊은 점은 그의 예언이 정확한 시간적 예측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가 한국의 단합을 회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필요한 우주적 에너지를 지닌 인물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시대의 다른 지혜자들과 마찬가지로 위대한 지도자들이 단순한 정치적 인물이 아니라 우주적 균형의 표현이라고 믿었습니다. 혹은 샤머니즘에서 말하듯 그들은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잇는 중재자였고, 이러한 지도자들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더 높은 힘과 연결된 특별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약용은 어떻게 이러한 우주적이고 영적인 진동에 접근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그의 신호를 해석하고 관찰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는 자연, 별의 움직임, 달의 주기, 사람들의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을 우주의 주파수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세상을 자신과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았으며 인간은 우주의 에너지와 내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명상과 성찰을 통해 이러한 신호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약용과 같은 지혜자들은 자아 인식과 영적 연결의 길을 따르며 우주의 에너지는 단지 지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느껴지고 경험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내적 성찰과 현재와의 깊은 연결, 그리고 주변의 사건들을 영적 메시지로 해석하는 능력을 요구했습니다. 정약용에게 있어 지혜의 개념은 우주의 진동을 듣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과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우주적 영성과의 관계는 또한 혼란과 불확실성의 시기에 균형을 찾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조선 왕조의 쇠퇴와 강대국들의 외적 위협 속에서 한국은 영적 지혜와 우주적 신화에 대한 갈망을 통해 어둠 속에서 방향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약용은 어떻게 한국에서 위대한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는 미래를 바라보며 행동했을까요? 그는 그 순간을 새로운 시대의 도래로 해석했습니다. 영적이고 우주적 힘들이 변화를 가져오도록 정렬되는 시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힘들을 이해하고 그것들과 연결됨으로써 다가오는 변화를 대비할 수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정약용의 영적이고 우주적 지혜는 오늘날 우리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드러날까요? 과연 영성과 우주 에너지와의 연결은 한국 역사에서 지도자가 태어나는 과정만큼이나 우리의 운명을 형성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을까요? 이는 우리가 한국의 복잡한 여정을 탐구하고 그 여정을 미래로 이끈 힘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20세기는 한국의 큰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은 정치적 불안정, 외세의 침략, 그리고 정체성과 단합을 향한 끊임없는 추구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정약용이 한국 반도를 통합할 수 있는 지도자의 출현을 예언했을 때 그는 단순한 즉각적인 사건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미래를 형성할 우주적 에너지의 깊은 변화를 예고한 것입니다. 정약용의 예언은 한국의 운명과 얽혀 있었으며 한국은 분열된 정치적, 이념적 갈등 속에서도 언제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신비적이고 영적인 비전을 유지해왔습니다. 정약용의 예언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이해하려면 김일성이 한국 북부를 대표하는 지도자로 떠오르기 전에 한국의 역사적 맥락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한국은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났지만 원하는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38선에서 북쪽은 소련에 점령해 남쪽은 미국의 영향 아래 분단되었습니다. 냉전이 시작되면서 한국은 세계적으로 이념의 대립을 반영하는 전장이 되었으며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의 갈등은 20세기 내내 지속될 주요한 문제였습니다. 이 시기 많은 사람들은 한국의 분단을 역사적 비극으로 보았습니다. 외세에 의해 강제로 이루어진 분리로 인해 한국의 통일 정신이 무너졌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우주의 영적 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치적, 이념적 분열을 넘어서는 시각을 가졌습니다. 그는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으며 우주적 에너지가 역사적 사건들을 큰 의미를 가진 순간에 정렬시키기 위해 준비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정치적 갈등 해결이 아니라 그가 예언한 우주적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1948년 정약용의 예언은 김일성의 출현으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김일성은 공산주의 지도자로서 한국을 새로운 이념 아래 통합할 수 있는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김일성은 혁명적인 인물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분열을 통합할 수 있는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은 왜 정약용은 이 특정한 지도자가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견했을까요? 그가 우주의 에너지에서 무엇을 인식하고 김일성이 한국 반도에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믿었을까요? 그 답은 정약용이 인간의 운명을 지배하는 우주적 힘을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있습니다. 그는 특정한 지도자들이 사실상 더 넓고 보편적인 운명의 표현이라고 믿었습니다. 정약용에게 김일성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우주적 에너지와 일치하여 한국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김일성을 단지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 큰 영향을 미칠 변화를 일으킬 존재로 본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은 전통적인 정치 분석을 넘어섭니다. 정약용은 김일성의 출현을 단순히 권력을 둘러싼 투쟁이나 이념운동의 일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등장한 이유가 더 깊은 영적 이유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김일성이 한국을 공산주의로 이끌고 고립된 국가로 만들었을 때 그것은 한국을 위한 새로운 질서와 영적 변혁이 필요했음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김일성이 단순히 통치하는 인물이 아니라 한국 국민들이 거쳐야 할 영적이고 정치적인 깊은 변혁의 과정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예언은 이 변혁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만약 한국을 통합할 위대한 지도자가 우주적 힘의 표현이라면 왜 한국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분단되었고 많은 인간적인 희생과 고통을 겪었을까요? 정약용의 영적 가르침에 따르면 우주는 완벽함을 향한 직선적인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주는 주기적이며 진화는 갈등과 대립하는 힘들 간의 긴장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한국의 분단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나라의 더 큰 변혁 과정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진정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깊은 충돌과 싸움의 시간이 필요했으며 그 싸움을 이끌 지도자가 바로 김일성이라고 정약용은 믿었던 것입니다. 김일성의 출현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극으로 여겨졌지만 정약용의 예언에는 한국의 초기 분단이 오히려 미래의 통합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남북 간의 이념적 대립은 한국의 영적 에너지를 다듬는 과정으로 궁극적으로 한국이 우주적 힘들이 다시 일치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시대를 잉하게 될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고 많은 희생을 동반했지만 새로운 형태의 단합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였던 것입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김일성은 북부에서 권력을 확립하고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자급자족적인 체제를 구축한 정권을 세웠습니다. 북한은 고립되었고 남한은 서방과 더 많은 연결을 맺으면서 두 나라는 더욱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에게 이 사건의 전개는 단순히 대립하는 두 힘 간의 긴장만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더 큰 통합을 위한 무대 준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의 영적 시각을 고려한다면 김일성의 출생은 단순히 정치적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더 깊은 변혁 과정의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의 예언은 단순히 한 지도자의 예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주적이고 영적인 에너지가 움직이며 그 힘들이 한국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진정한 변혁을 위한 준비였던 것입니다. 한국이 여전히 분단되어 있는 가운데 정약용이 느꼈던 우주적 에너지는 오늘날까지도 한국 역사 속에서 여전히 작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언은 단지 현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 반도와 세계의 미래를 위한 비전이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 사건들이 인간의 결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 에너지의 거대한 흐름에 의해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의 우주와 그 힘에 대한 이해는 단순한 영적 신념이나 개인적인 철학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세상은 현실의 많은 층 중 하나에 불과했으며 물리적 세계는 더 깊고 광범위한 영적 계획의 가시적 표현이었습니다. 정약용에 따르면 진정한 지혜는 사건이나 자연 현상을 연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들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을 이해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들은 우주를 관통하고 연결하는 에너지들이었으며 운명을 형성하고 패턴을 만들어내며 이는 표면을 넘어서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약용은 우주 에너지를 모든 것을 지배하는 보편적인 힘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우주가 혼란스럽고 무작위적인 구조가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영적 힘들로 조직된 시스템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움직임은 단순한 물리적 흐름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깊은 영적 춤이었습니다. 그에게 우주는 단지 거대한 것이 아니라 신성한 존재였으며 자연, 별들, 천체 현상, 그리고 인간의 삶을 통해 신의 계획이 드러나는 장소였습니다. 정약용의 관점에서 인간의 역할은 물리적 세상에서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에너지와 일치하여 그것들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통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정치와 지도력의 맥락에서 특히 중요했습니다. 그에게 위대한 지도자는 단순히 의지나 정치적 교활함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운명을 형성하는 영적 힘들과 직접 연결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은 어느 정도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연결하는 중재자였으며 우주적 에너지를 통해 사회와 세상의 깊은 변화를 일으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주적 운명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정약용은 한 나라나 민족의 운명이 단순히 우연이나 인간의 행동으로 일어나는 사건의 연대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운명을 더 큰, 보편적인 지혜로 가득 찬 힘으로 보았으며 그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더 큰 원칙에 의해 이끌린다고 여겼습니다. 그에게 있어 위대한 역사적 사건들, 예를 들어 지도자의 탄생이나 제국의 상승은 단독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주적 에너지의 흐름과 일치하는 예고된 사건들이었습니다. 정약용의 영적 전통에서 우주 에너지는 또한 조화의 개념과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주의 미시세계로서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이 한국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자연, 계절, 그리고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영적 힘들이 정치와 역사 속에서도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습니다. 정약용은 진정한 균형과 조화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이러한 영적이고 우주적인 에너지들과 일치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력이나 정치적 논쟁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진정한 통합은 한국이 이러한 에너지들의 흐름과 연결되고 분열을 일으킨 힘들과 화해할 때만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당시 한국 철학의 기초를 이루었던 유교는 인간관계와 사회의 조화와 균형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에게 이 조화는 우주적 조화의 인식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우주의 힘들의 반영이며 사회적 관계에서 균형을 이루려면 먼저 이러한 영적 힘들과 일치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일치는 사람들이 고대의 지혜와 영적 실천을 통해 우주를 관통하는 에너지를 인식하고 흡수할 수 있을 때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약용의 철학에는 한국의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샤머니즘은 영적 세계와 자연과의 소통이 현실을 형성하는 힘들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개념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샤먼들은 땅과 조상, 심지어 별들과의 직접적인 연결을 추구하며 별들을 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존재로 보고 그것을 사람들의 삶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정약용에게 있어 영적 시각은 단순히 점술이나 의식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주를 별, 산, 강, 그리고 사람들까지 연결된 힘들의 망으로 보았고 위대한 지도자들과 지혜자들은
이 에너지들을 통로로 삼는 존재들로 이해했습니다. 정약용이 이해한 우주적 영성은 우주가 일종의 살아있는 존재라는 개념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에게 우주는 무생물의 집합체가 아니라 에너지로 진동하는 존재였으며 그 진동과 주파수는 모든 존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지혜가 단순히 텍스트나 추상적인 철학의 학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우주적 진동에 맞춰진다는 인식과 우주의 음악을 느끼고 그것과 조화를 이루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이러한 시각은 진리가 단지 말이나 이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지배하는 영적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인식하는 데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정약용의 이러한 사상은 그의 삶의 실천에서도 직접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이러한 우주적 힘에 대해 가르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고자 했습니다. 그는 명상과 성찰을 통해 우주의 진동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실천했고 자신의 삶을 우주적 에너지의 연장선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에너지들과 일치함으로써 한국과 미래의 운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우주와의 직접적인 연결은 신비하거나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자아 발견과 지혜의 중요한 부분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정약용에게 있어 한국의 운명에서 영성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한국의 분열, 민족의 고통, 그리고 내적인 분열은 단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국 민족과 우주적 에너지 간의 불일치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국이 우주와 더 깊은 연결을 되찾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진정한 통합은 한국이 그들의 민족을 이끄는 영적 힘들과 화해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약용의 이러한 초월적 비전은 한국의 역사를 더 넓은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합니다. 각 행동과 사건은 단순한 인간의 선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우주적 질서의 반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일성의 출생과 그의 권력 상승은 많은 면에서 이러한 우주적 힘들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이념이나 야망에 이끌린 인물이 아니라 우주적 에너지에 의해 미리 정해진 운명을 따르는 존재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주적 영성은 한국 역사 이해의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한국의 역사는 단지 사건들의 연대기가 아니라 집단적인 영적 여정인 것입니다. 각 분열의 순간, 고통의 행위, 그리고 정치적 성취는 더 큰 우주적 에너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에너지들은 언젠가는 한국반도의 영원한 통합과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약용의 철학은 단지 인간의 행동과 선택만으로 이루어진 운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우주적 에너지에 의해 지배받고 이끌려가고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한국의 역사, 그 복잡한 역사적 및 영적 맥락은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삶에 우주적이고 영적인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공하는 비옥한 토양을 제공합니다. 정약용의 예언, 즉 한국 반도의 미래를 형성할 지도자가 출현할 것이라는 예언은 역사적 사건들의 표면을 넘어서서 우리가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해석의 열쇠입니다. 이 이야기가 실제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며 정약용의 교훈을 우리 삶과 더 넓은 인간 역사에 대한 이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역사에서 영적 영향. 우리가 한국의 역사, 특히 정약용의 예언을 살펴볼 때 운명이 직선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연결망, 우리를 이끄는 우주적 에너지의 네트워크라는 아이디어를 고려해 보도록 도전받습니다. 김일성의 출현은 정치적, 사회적, 인간적 측면에서 단순히 인간의 선택이나 역사적 우연의 산물이 아니었으며 역사적 사건과 중요한 인물의 발전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더 큰 우주적 흐름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성을 물질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활성화된 힘으로 본다면 역사는 단지 정치, 전쟁, 조약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과 얽히며 지속적으로 창조와 파괴의 사이클을 생성하는 우주적이고 영적인 요소들이 얽힌 결과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분열과 통합을 향한 투쟁은 우주적 힘들 간의 대립과 상호 보완적 관계를 통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을 비유적으로 보여줍니다. 정약용은 세상에 대한 깊은 영적이고 상호 연결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위대한 지도자의 탄생과 상승과 같은 역사적인 사건은 우주적 힘들이 정렬될 때 일어나는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그에게 김일성은 단순한 정치적 인물이 아니라 한국 운명을 지배하는 우주적 에너지의 반영이었습니다. 김일성의 삶은 논란과 비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는 한국의 우주적 진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인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성찰은 우리가 역사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삶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운명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간주하고 외부 환경과 타인의 선택에 의해 주어졌다고 생각할까요? 김일성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의 역사적 사례는 큰 변화가 단순히 인간의 행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 영적 힘, 그리고 더 큰 역사적 사이클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합과 분리의 의미, 한국 역사에서 우주적이고 영적인 힘들이 나타나는 또 다른 방식은 바로 단합과 분리의 개념입니다. 정약용은 이 두 가지 힘이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보완적이고 상호 의존적이라고 보았습니다. 한국의 분열, 즉 두 개의 경쟁 국가가 세워진 것은 나라의 여정의 끝이 아니라 더 넓은 영적이고 역사적인 진화 과정에서 필요한 한 부분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분리를 겪어야만 결국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약용에 의하면 우주적 에너지는 직선적으로 흐르지 않으며 싸움과 고통, 분리의 순간들이 치유와 통합의 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분단을 되돌릴 수 없는 비극으로 보지만 정약용의 영적 시각에 따르면 이는 우주적 변혁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통합은 단순히 정치적인 해결이나 군사적 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조건과 영적 에너지가 일치할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통합은 정치적 힘들뿐만 아니라 이념적, 물리적 장벽을 넘는 깊은 영적 변화에 달려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재통일 문제는 여전히 핵심적인 문제로 남아 있으며 이는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계속 발전하는 가운데 정약용의 말은 단지 정치적 노력만이 아니라 깊은 영적 화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가 설명한 우주적 힘들은 여전히 현실을 형성하고 있으며 언젠가 이 힘들이 일치할 때 한국의 재통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의 연결 정약용의 예언과 그것이 한국의 관계에 미친 영향을 성찰하는 것은 과거가 미래를 형성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제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역사가 이미 지나간 것이라 생각하고 그 영향이 우리에게 미치는 것은 과거의 일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시각은 과거와 미래가 훨씬 더 깊은 방식으로 얽혀 있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한 나라나 민족 또는 개인의 운명은 단순히 과거와 현재, 미래의 선형적 분류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적 연결망입니다. 한국의 정치적, 영적 분열은 미래의 인류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정약용의 예언을 통해 우주적이고 영적인 힘들과 일치해야 하는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즉각적이고 물질적인 현실을 넘어서서 이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역사적 사건, 개인적 변화, 그리고 집단적 변화는 이 우주적 에너지의 흐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 성찰. 우리의 삶에서 우주의 지혜 정약용과 그의 예언에 대해 성찰하면서 우리는 마지막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우주적 지혜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약용이 믿었던 대로 우리의 운명을 형성하는 영적 에너지들과 어떻게 일치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해답은 우주의 진동을 듣는 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즉각적인 답변이나 예측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이 에너지의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각 역사적 사건, 각 개인적 변화는 이러한 우주적 힘들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정약용이 일상 속에서 우주의 영적 힘과 그 에너지를 느끼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둘러싼 에너지를 듣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 그 분열과 통합의 투쟁은 인간으로서 우리를 이끄는 영적 힘들의 반영입니다. 과거를 성찰함으로써 우리는 단지 우리의 행동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전하는 지혜를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 조화롭고 의식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